예, 마켓 주민 이번 주 시장 핵심 변수들 살펴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수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 넘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는 낙폭을 다 좁혔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주 초반 우려 섞인 시각들을 좀 떨치고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급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가 안정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전망부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미국 시장이 지난 목요일 날 예상 외에 그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들었는데 그날 당시에도 사실 미국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또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고 또 국채 금리도 소폭 상승하면서 여기에 또 영국 상황까지도 고려되면서 또 다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계속 낮아지는 추이를 갖고 있다가 지금 1년은 지금 4.7%에서 5.1%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에서 2.7에서 2.9로 상승했는데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조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지표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하락을 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국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미래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좀 참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9월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이 0.3% 증가했는데 지금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거 좋은 현상 아닌가라고 해서 국제 금리가 발표 직후에는 하락하다가 다시 또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국채 금리를 상승시킨 요인으로는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재무장관을 38일 만에 경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작용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행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는 점도 과연 이것이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이 고려를 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일본 엔화가 계속 그 145엔 수준에서 방어되던 것이 최근에 이제 148엔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일본 정부가 일본이라든지 일본 은행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금리에 대한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 이런 것이 뚫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감도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과 다른 지표가 발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증시 반등이 나와도 연속성을 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제 어떤 희망을 가꿀 수도 있겠지만 최근 그 강달러와 고물가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거나 아니면 실적 전망도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지속한다 이런 것보다는 당분간은 좀 미국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여전히 좀 불안한 국면의 변동성,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그동안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보면 이제 좀 하락 조절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200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핵심 변수 그리고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번 주 역시 국내도 마찬가지로 환율 수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그 외국인이 9월 29일부터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이제 한 1조 9,300억 원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만 보면 2조 300억.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과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여기서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합쳐서 1조 5천억 이상 매수했고요.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 3, 5등 종목을 합쳐서
거의 1조 한 8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뭐 고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방어적 성격이 짙은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뭐 KTNG 이런 종목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마이크론이 그 공급과 감소를 좀 하겠다라고 발표한 시기와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그런 시기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그만큼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재고가 이제 피크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급 감소가 나타난 이후에 재고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 과거 경험상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이제 재고 피크가 나타난 다음에 가격 상승 그리고 본격적인 반도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의 그런 시차가 존재했다는 것이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뭐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 또는 낙폭과대 아니면 꼭 공매도가 지금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제 조만간 이제 멈출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예.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사실 영국의 금융 상황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던데 일단 파운드화 가치 하락이 또 나오면서 국제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지난번처럼 영국이 어떤 추가적 조치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 당대가 이제 16일날 개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개막식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대만 통일 전쟁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도 아직은 좀 더 이어진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회의에서 지금 방향성이 진행되는지도 국내 증시에는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 그 최근 그 주가 하락을 유발했었던 그런 거에 정말 실질적인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다면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역시도 좀 영향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실 것이 이제 양시장 신용 잔고 현황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한 16조 2,600억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10월 달 들어서 약 9천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일선에서 보면 아직까지 담보 부족 나고 그 다음 날 해소되고 또 담보 부족 나고 해소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재료 없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급적으로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날이 오면 매수의 기회도 삼으시는 것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급등락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FMC 이후에 중간건설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강한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1월 달은 중간 선거 이제 이전부터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잠시나마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립 정도 아니면 중립 이하 가능성. 우리 시장은 중립에서 약간 상방 반등 가능성도 좀 열어놓자.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예. 네네. 예. 네. 자, 섹터 중에서요. 대체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면서 말씀하신 반도체나 일부 IT가 관심이 있고요. 특별히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좀 약세장에서 선방하면서요. 좀 시장을 끌고 가려는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2차 전지 계속 좋게 보시는지 지금 또 좋게 보시는 2차 전지 기업은 어떤 겁니까? 2차 전지가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장이 지금 지속돼서 안정성이 좀 훼손된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2차 전지 업종이 그나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방어적인 그런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가 특히 좋은데 뭐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다는 그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뭐 단독 보고도이지만 LG 에너솔루션이 뭐 일본의 도요다와 배터리 납품 뭐 MOU를 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독일 자체 배터리 공장 가동을 연기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뭐 계속 할 것이라고는 믿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9월 말부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기차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가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지는 월별 단위로 이게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꼭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하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 전지랑 뭐 태양광만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변했던 그런 업종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뭐 아직은 좀 매수하는 편이고 특히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순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그런 수급 변화가 있는지 좀 체크하시면서 좀 전략을 좀 수정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좋게 보는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좀 보급률이 있지만 미국의 보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미국 주도의 그런 시장 재편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공장이 있는 그런 업체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뭐 개인적으로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업체 가운데는 뭐 최근에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소재주 가운데 또 요즘 발군이죠. 포스코 케미칼 두 기업 관심주로 말씀하셨고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과 전략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이번 주에도 뭐 많은 데이터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지표는 그렇게 없다. 오히려 미국의 그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넷플릭스랑 테슬라 실적이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날 포스코 케미칼이 또 그 시작을 발표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단 투자 전략은 일단 뭐 현재 그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국채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채 아니면 영국 국채의 방향성을 좀 보시고 지금 사실 지수의 방향성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면서 지수가 저점이 유지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은 보수적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펀드의 집행 가능성 그리고 뭐 공매도 금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형주보다는 시총 큰 종목의 매매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